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직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 화면에 등장한 인물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어제 한 언론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8월에 1심 무죄 이후 언론에 처음으로 포착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모자에 선글라스를 썼고요. 지금 들고 있는 게 캠핑용품 이 상점에서 나와서 캠핑용품을 사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이쪽 왼쪽에 있고 이쪽 오른쪽은 차량에 타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내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그때 취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항소심은요, 오는 29일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참 오랜만에 지금 안희정 지사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희정 지사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께 한 말씀 없으십니까? 자, 저희가 두 명의 정치인 다뤄봤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자, 한 분은 지금 거의 정치를 떠난 상태고요. 한 분은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그 얘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안희정도 보내고 이재명도 때리고 박원순도 다음은 김땡땡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김땡땡?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죠. 민주당서 국정조사 수용하자. 안, 이, 박, 김 살생부가 떠돈다. 정치권의 요즘 풍경입니다. 여기 또 보이시죠. 비문 대권주자 차례로 낙마 소문. 그러자 김부겸 내치고 김경수 옥립설까지 마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러네요. 자, 김건학 교수님. 네. 안희정 보내고 이재명 때리고 박원순도 다음은 김 누구누구. 지금 정치권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기사를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제가 사실 상당히 음모론적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구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예. 그거를 어떻게 당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람의 어떤 변화 뭐 예. 이런 그런 구도의 어떤 변화만을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예. 내용은 뭐 당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예컨대 뭐 이게 우리가 미투의 현상 속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 뭐 우리가 이재명 지사 건 같은 경우도 김부선 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구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뭐 폭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지금의 시각 속에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 저는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상당히 소설을 쓰면 아주 잘 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빅픽처를 묘사를 한 건데 이게 타당하냐 의문스럽다. 내용적인 접근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런데 이런 기사 그리고 정치권에 사실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여권 인사들이거든요. 그 여권 인사들이 묘하게도 아니면 공교롭게도 하나씩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마 이런 설들이 도는가 봅니다.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안희정 예. 전 이제 지사가 했을 때 미투 예, 폭로로 그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이게 뭐 누가 뒤에 있다 배우야 뭐 이런 예. 얘기들도 나왔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암투다. 그러면서 다음 타깃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딱히 근거는 없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런데 뭐 배우가 있든 없든 떠나서 예.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안희정 전 지사나 이재명 현 지사나 예.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분들의 처신을 잘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희정 지사도 그 대처가 상당히 예.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했었고 그리고 예. 이전에 본인의 했던 언행하고 너무나 그 다른 이중적이고 예.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누구도 좋게 얘기할 수 없는 두둔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예. 지금 억울한지 억울하지 예. 않은지는 모르지만 계속 나오는 그런 스캔들 일종의 뭐 이런 해명들이 썩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서 본인이 예. 밝힐 건 밝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돌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대처도 좀 많이 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궁지에 더 몬 그런 상황도 있는 것 예. 같고요.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그 예. 세칭, 고용세습에 예. 대해서 굉장히 유체이탈화법을 많이 썼단 말이죠. 또 최근에 한노총의 그 탄력 근로제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예. 서울시가 이제 뭐 노조 활동하기 아주 좋은 서울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신노조 서울시로 만들겠다. 예, 그런 내용이 서울교통공사의 그 채용 비리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스스로를 궁지로 몬 거는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예. 배우에 누가 있든 살생부를 떠나서 모두 이 사람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큰 그림 내지는 어떤 음모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처신의 문제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여기서 그럼요.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찬 경제 박수. 이제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니언 시티로 도약하려 합니다.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윤기호 의원님. 박원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 그냥 강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예.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 누구누구라는 예. 이 대상보다는 예. 보내고 때리고 이런 그 누가 주체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또 관심이 가요. 지금 기사의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빅브라더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후냐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친문 세력이냐. 친문 세력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수의 어떤 의견 뭐 이런 건데 예. 전 이런 게 이제 음모론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런 뭔가 컨트롤을 한다, 예. 뭔가 조정을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나 예. 여론이 형성이 되면 이 주체들에게 곧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 음모론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럼요. 말 없는 얘기가 다수의 도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 없는 다수의 여론은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예. 누구를 보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뭐 잠재울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 듯이 어찌 보면 예. 만용을 보여주는 걸로 비춰지면 예. 이들에게 다시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게 바로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나도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고도의 그 자체가 음모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여론이라는 게 사실 뭐 예. 바람처럼 예. 쉽게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게 바로 역풍 아니겠어요? 김희태 교수님, 사실 요즘 세상에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대로 몰아갈 수 있다.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이렇게 짜는 구도 자체가 지금 현재 여권의 정치 세력의 판도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의 일종의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실체가 있어서 예. 이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예. 보는 이 시각 자체가 이제 음모적인 게 있고요. 예, 예. 박원순 다음 김 아무가무개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지면 현재 미래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흠집낸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시성을 가진 분 떠오르긴 하네요. 중앙일보에서는 김경수, 김부겸 이렇게 예.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예. 정치 세력에 대한 일종의 타격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꼭 권력 내부의 지금 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비판적 기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인사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마 이런 설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신도 성폭행 이재록 1심서 징역 15년 중형 이렇게 국민일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법원 장기간 상습 추행 가늠 법정서는 되레 피해자들을 비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여기 내용 보시죠. 여기 보면 국민일보는 특이하게요. 이재록 씨로 이재록 목사가 아니라 이재록 씨라고 이 기사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신도 그루밍 성폭행 중형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재판부 신앙 악용해서 성적 착취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죠. 이 재판부가 질타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목사를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 내에서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른바 그루밍입니다. 절대적 존재가 약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쇠뇌를 시키는 그루밍.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 사건에 그리고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가 신도를 이렇게 그 장시간 동안에 뭐 자기가 뭐 재림한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폭행한 경우에 준강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간음이라고 해서 준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도. 그런데 이제 이 이재록 뭐 한쪽에서 목사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자칭 이재록 목사의 경우에는 워낙 좀 유명하고 이 신도수가 워낙 많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형이 15년은 75세인데 현재 이재록 목사가 이건 거의 이제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나온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언론의 초점을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이거를 그루밍 성폭행이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뭐 엄밀한 의미의 그루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루밍 성폭행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렇게 뭐 이쁘다고 하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런 뭐 얘기들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나중에는 성폭으로 가는 것이 의존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엄밀한 의미의 그루밍 폭행은 아닌데 또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다라는 게 또 한 번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뭐 환영할 만한 판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목할 게 또 하나가 재판 중에 본인이 이제 이재록 목사가 본인 이제 부인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당히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뭐 공무상 기밀도 누설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뭐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런 범죄에 있어서 좀 한번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15년형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 수가 많아요. 8명이고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피해 배상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그런 면에서는
나올 만한 근데 좀 중형은 중형이에요. 15년이면. 중형이란 표현을 쓸 만한 형량이 나온 거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또 75세니까 예. 이거는 가석방은 3분의 1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 5년은 있어야 돼. 그럼 저기 80이 되네요.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좀 2심에서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태 교수님. 구도를 보면 뭐 이번 사안의 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엄벌에 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유사한 일들이 고등 종교기관에서 또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아주 크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예. 세상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걱정해 주는 게 이런 교회고 이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꾸로 세상이 교회의 어려움과 예. 교회의 이 이탈을 예.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고등종교, 교회를 비롯해서 예. 모든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예. 아주 대호각성을 해야 될 아주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부에 들어가서 예. 죄가 어느 정도고 형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뭐 적지 않은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예. 많을 텐데 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봅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종교가 이른바 이제 속세를 위로하고 걱정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속세가 종교를 조금 걱정하는 상황 가끔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잠적 의혹 떠들썩하죠 지금 연예계 발칵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그러자 경찰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20년 전 제천서 농장 운영할 때 축협 그리고 지인들의 수억 빌린 뒤 도피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이런 도피 의혹을 받고 있죠. 처벌 회피 목적으로 국에 체류된 공소시효 중단돼 형사처벌 가능.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부모 때문에 마이크로닷 이 방송 출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주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2006년에 데뷔한 래퍼인데요. 당시 최연소 래퍼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마이크로닷 부모와 관련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하기로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 요청을 위한 공문을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적색 수배가 확정되면 마이크로닷 부모는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되는 대로 국내 송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법제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인터폴 요청과 별도로 마이크로닷 부모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마이크로닷 측은 지난 19일 부모님 사기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과거 경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된 확인 서류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마이크로닷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구환 교수님, 아들이 크게 성공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부모도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과거 행각이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라는 사람이 참 난감할 거다.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본인은 너무 어렸을 그렇죠. 적이라서 기억이 없을 겁니다. 이게 99년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 본인은 5살이었다. 그런데 아. 이제 그 이후의 얘기가 조금 저는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했던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먼저 좀 들어보고 뭔가 어떤 사실관계를 좀 알고 나서 뭐 예컨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법적 대응한다. 사실관계가 그렇죠. 맞지 바로 않다. 그런 반응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경솔한 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예, 부분에 예. 대한 어떤 그 부분도 예. 또 있겠지만 예. 또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또
책임감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뺏겼을 예. 사기당했을 사람들한테는 다시 또 다른 어떤 사기를 당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뭐 물어야 될 사람이 또 사라진 거죠. 예. 부모의 대를 이어서.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인으로서 상당히 어떤 유명세를 날렸던 사람으로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부모님이 먼저 사실은 와야 돼요.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할 거나 하고 예. 자신의 어떤 책임이 질 거 있으면 지고 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위해서 와서 책임을 져는 이 부모님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겠다고. 적색 수배면 굉장히 강도가 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 마이크로닷 이 해당 연예인과 예. 부모의 관계 이게 무슨 신종 연좌제냐 이렇게 이제 반격을 그렇죠. 하는 부모의 분도 잘못을 왜 아들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냐. 더군다나 경제적인 책임인데 예. 신종 연좌제냐 이렇게 반격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공인으로서 겪는 어찌 보면 사회적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예인들도 예. 분명히 공인의 범주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는 케이블 TV 채널의 프로그램들이 몇 개 예. 있는 걸로 예. 기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들이 방영을 보류하거나 앞으로도 그러네요. 출연을 제외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예. 바로 그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해당 예. 당사자가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에 대한 서로의 책임이죠. 예. 프로그램 제작진, 예. 그다음에 본인. 이 사안은 굳이 연좌제냐라는 반론을 펴는 것보다는 예. 연예인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예. 공인들이 가져야 될 어찌 보면 품성에 대해서 예. 한번 뭐 경각심을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뭐 공소시효라든가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이제 사기가 액수가 지금 정확하게 특정이 예. 안 돼서 이게 뭐 특경법이 될지 예. 단순 사기일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단순 예. 사기라 그러면 7년인데 문제는 빌리고 나서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을 생각으로 예. 빌리고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출국을 했다. 그럼 출국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출국지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더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갚을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는 돈 빌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럼 그거는 갚을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변제 자력을 떠나가지고. 예. 근데 지금 이 부모님이 들어와서 아들이 이런 상황에 공경에 처했으면 부모가 들어와서 이 일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들어왔을 때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도 그런 거는 본인의 그 죄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